자, 이번 영상에서는 소액주주 운동이 주가 모형을 바꾼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진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한진칼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오늘이 아니라 요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는 그 유화증권에 대한 그 소액주주 운동, 요 움직임이 지금 고개를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아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낮고요. 뭐 소액주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이 유행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가 모형을 바꾸는지 그런 의미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옛날에 언제입니까? 2000년도 한 4, 5년도 이후부터 약 한 2009년도까지 소액주주 운동이 이렇게 상당히 활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참여연대 같은 그런 어떤 이제 그 민간단체, 약간 정치의 어떤 지지 옹호를 받는 그런 어떤 좀 굵직한 조직들도 대거 소액주주 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왜 참여를 하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외환위기가 왜 벌어진 겁니까? 기업들이 방만하고 독재적이고 심지어는 지분도 얼마 갖고 있지 않으면서 주인 행사하면서 나쁜 짓들을 많이 했죠. 그것이 이제 국가를 위협에 빠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견제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명분, 시스템,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상당히 컸고요. 그런 것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활발한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 정권 바뀌고 친기업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활동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기회도 상실하고 그렇습니다. 소액주주들이 국가를 망친다 막 이런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못하는, 물론 이 중에는 이 수많은 소액주주 운동 중에는 극히 일부에서는 악용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 소수의 악용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 운동을 박멸해야 된다. 그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업의 어떤 목소리와 권한이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액주주들에 대한 쇠퇴 흐름이 벌어집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사례에서는 주가에 어떤 영향이 발생이 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손절이 더 비용이 크냐, 소액주주 운동의 비용이 더 크냐. 만약에 소액주주 운동의 비용이 작으면 여러분들은 손절을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죠. 하락을 안 하진 않아요. 하락은 하는데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손절의 비용이 더 싸고 어느 선에서는 소액주주 운동의 비용이 더 싼 그런 거 있잖아요. 경계선이라는 게. 그런데 소액주주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에 대한 비용 이런 거 없어지니까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가 모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소액주주 운동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분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투자자들 중에는 역발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자극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주가 모형에 적지 않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자, 요런 건데요. 자, 그럼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 장롱이 소액주주 운동을 좀 했어요.
이제 참여원으로 참여도 하고 대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담 이런 것들이 좀 제법 있겠죠. 사례들도 있을 거고, 기회가 되면 이런 이제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가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대부분 이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주가 내일 올라요 안 올라요 이것만 관심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장롱이 이제 많은 소액주주 운동을 했었었는데요. 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지분 51%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러죠. 회사의 주인이니까 경영자를 쫓아내고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장롱은 소액주주운동 대표할 때 지분율 51%를 갖고도요. 그 회사를 인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인수를 했느냐? 이사진들이 있잖아요. 설득해서. 이간질시키고 설득해가지고 분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끌어안은 거야. 우리에게 해주면 뭐 기회를 주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자가 지분 한 푼도 안 갖고요. 경영자 자리를 딱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주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이 지분을 쥐꼬리만큼 가지면서 회사 돈을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수백억, 수천억의 횡령비임 해먹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한땡땡이라는 기업은, 그 대기업은, 비행기 날리는 대기업은 회사 돈을 가지고 개인 사저를 막 쪼물떡거리고 뭐 명품을 밀수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갖고 벌어져 갖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렇게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적대적 M&A를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소액주주들은 비전문성이라서 얘네들이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명분들이 있었긴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분 51% 갖고 있다고 해서 딱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얘네들은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우리는 이런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상화 만들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네들은 적대적 M&A고 나쁜 놈들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말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법원과 또는 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도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설령 법원이 허락했다 하더라도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밖에 나가서 얘네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강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성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을 바라보는 고객들이 색안경 끼고 안 좋게 보겠죠. 요즘에 학폭도 난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넘어서 정당한 명분까지도 쟁취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과거의 역사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소액주주들의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수준 문제. 수준 문제가 뭐겠어요? 단합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막 지 잘났다고 그러고, 우리 반상회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예? 서로 자기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잖아. 그럼 난 이거 아니면 절대 합의해 줄 수 없어. 막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 거 해달래. 얘도 자기 거 해달라고, 얘도 자기 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수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수가 이 사람들을 폭행을 하지. 그죠? 언어폭력을 일삼는다든지,
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소액주주 운동은 더 심각해요. 응? 막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족을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장롱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지저분해 사람들이. 그렇게 돼. 평상시에 착한 사람도 이 진흙판에 끼어들면 이 악마가 돼요. 그러나 사람은 이게 선악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요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이제 똑바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문화적인 문제고 수준의 문제니까 제도적 문제에서 벽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에서 이제 벽이 막히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시행착오잖아요. 물론 이제 인문학의 발전은 없다 하지만은 아주 발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아무리 문화적인 훌륭함이 있어도 제도적인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더 큰 거거든요. 더 큰 것인데 이제 우리 그 증권 그 소액주주 운동을 할 때에 그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주주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시주총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관문을 가기 위해서는 주주 제한을 하고 임시주총 소집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요건들이 존재해요. 뭐 이를테면 지분율 3% 이상의 그 다음에 뭐 6개월 이상의 보유기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달인가 아마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과거에는 뭐 6개월 이상 이랬는데 이게 대폭 완화가 됐어요. 주주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대폭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표대결에 있어서도 3% 룰이라는 게 있죠.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2%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뭐 3%를 갖고 있고 C라는 사람이 3% 갖고 있다 이렇게 있었을 때 무조건 지죠. 이런 그림이면. 그런데 52%가 있더라도 한 명이라는 주체에 3%라는 룰을 규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유리해진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 이제 지분을 쪼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을 쪼개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표대결에서 유리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선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다 항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장롱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진이 소액주주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한진이죠. 한진의 경방이죠. 경방이 소액주주 운동을 일으켜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새로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한 룰이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실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전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방이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희망이 생기죠. 무수히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길이 열려요. 방법이. 왜? 그동안은 몰랐잖아요. 몰라서 변호사들한테 돈 주고 물어보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해야 되는 무수히 비싼 사회적 비용을 이 사례 하나로 그냥 한 반에 퉁쳐버리는 겁니다. 그러겠죠. 방법론이 되죠. 물론 그 방법을 막기 위해서 경영진 측에서의 또 다른 꼼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니 여기저기서 그 기업이 개판치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손절을 안 하고 투자자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 모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주먹 위에 주먹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과거와 다른 주가 모형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 외우지를 못해서 좀 머리가 나빠갖고 있는데 한 3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이제 한진, 경방의 싸움 요게 어떻게 전개될런지 요거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외 기업들의 주주들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왜 우리가 5천여 개, 2천여 개 기업을 몽땅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상 또는 정량화 또는 개량화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몇몇을 샘플링 해가지고 개념상 이렇게 놓고 보는 건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원래 처음에 수출저드십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가 그 다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요. 소액주주 운동의 어떤 흐름들이 전개상 지금 빨리 나타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의 뒤통수를 까고 나쁜 짓들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운동을 일으켜서 주주들끼리 똘똘 뭉칠 것인지, 또 뭉쳤을 땐 또 어떻게 리더를 해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자를 통해서 이제 배워 나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막 소액주주들이 운동하자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 내가 투자 전략도 바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소액주주가 이길 수 있다, 또는 뭐 어떤 일말의 분위기 조성 뭐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또 기업의 어떤 발전량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달라지죠. 이런 게 없다면 이제 무조건 오를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손절을 하든지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 소액주주 운동이 그냥 빈껍데기만 이렇게 잠깐 분위기 휩쓸려서 움직인 건지 체계적인지 아닌지는, 소액주주 운동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전개 방식, 제도적 방식 이런 거를 알아야 이제 이게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고, 자 어쨌든 나중에 이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좀 풀어서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만 여러분들한테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